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제 딸이 남자친구 집에 첫 인사를 갔다가 무시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사이다 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62세로 전직 피부샵 원장이었고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키우며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우리 딸 수진이는 올해 28살이 되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친구와 2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남자친구 민혁이는 첫인상이 꽤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했으며 중소기업 연봉은 평범했지만 성실해 보였고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안이 어떻든 딸이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혁이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첫 인사라고 하니 저도 딸을 위해 조언도 해주고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고급 과일 세트와 함께 제가 정성껏 만든 약과도 예쁘게 포장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했어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살짝 염색을 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서 했죠. 어때요? 엄마, 너무 과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딸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네. 민혁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죠. 수진이가 돌아온 건 다음 날 점심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 밝게 웃는 아이가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수진아, 어땠어? 잘 다녀왔니? 제가 물었죠.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딸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수진아, 괜찮니? 무슨 일 있었어? 문을 열자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을 안아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수진이는 흐느끼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말에 의하면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대요. 내 여자친구 왔나? 하고 묻더니 민혁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겨우 문을 열어주셨대요. 들어가자마자 민혁 어머님이 수진이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더니 수진이의 명품 가방과 옷을 보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대요. 어머, 예쁘기도 하네. 어디 살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거기 비싼 아파트 많잖아. 수진이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간 과일 세트와 제가 만든 약과를 드렸더니 돈 많이 번다면서 이런 거 가져왔어? 우린 단 거 안 먹는데 하며 비웃듯이 말씀하셨대요. 다음에 올 때는 고기 좀 사와. 명품 매장에서 선물 하나 사오든가. 라고 대놓고 말씀하셨대요. 심지어 수진이 옷과 가방을 유심히 보시더니 옷이랑 가방은 좋은 거 입었네.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하면서 말을 흐리더니 남자친구 만나는데 정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말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민혁이 쪽으로 돌아섰어. 다음에는 수진 씨 아버님한테 골프 모임 같이 하자고 해. 대기업 임원 출신이면 인맥도 좋을 테니까. 라고 작게 속삭이셨는데 수진이가 다 들을 수 있었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진이에게는 앉으라는 말도 없어. 그냥 서 있는 애한테 민혁 부모님은 계속 우리 재산에 대해 캐물으셨대요.
아버지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건물이나 땅은 없는지 등등 말이죠. 식사 시간이 되어 밥상이 차려졌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밥상에 고기며 생선이며 잘 차려져 있었어. 그래도 손님을 맞아주시는구나 했는데 민혁 어머님이 좋은 반찬은 전부 민혁이 앞으로만 밀어놓는 거래요. 우리 아들 이거 좋아해. 이것도 먹어 하면서요. 수진이한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대요. 수진이가 수저를 들려는데 민혁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아들 몸보신 시켜줘야 하는데 요새 너무 말랐어. 수진 씨, 돈 많이 번다면서?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지. 우리 아들 고기 좀 사 먹여요. 이때 수진이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다고 해요. 심지어 수진이가 국을 먹으려는데 아, 그 국은 민혁이 주려고 넣어둔 건데. 라고 말씀하셔서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식사 내내 우리 집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부자 집딸이라 불편하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대요. 밥 먹는 내내 민혁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지만 나중에 사업할 생각이라며 자본금만 있으면 좋으련만 일하며 은근히 돈을 좀 대줬으면 하시더래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혁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집에 왔는데 오늘 자고 가라고 하셨대요. 수진이는 너무 불편해서 바로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민혁이가 갑자기 엄마가 자고 가라는데 자고 가자라고 했대요. 수진이가 눈짓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좀 있자라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대요. 결국 수진이는 그 집에서 자게 됐는데 잠자리가 정말 최악이었대요. 수진이에게 준 이불은 너무 낡고 얇았고 베개도 딱딱하고 냄새가 났대요. 반면에 민혁이 방은 새 이불에 편안한 침구가 다 갖춰져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수진이에게 준 방은 창문이 없는 작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밤새 너무 추워서 잠을 거의 못 잤대요. 난방도 아예 틀어주지 않았고 아무리 이불을 끌어당겨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대요. 아침에는 감기 기운까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요. 더 속상했던 건 민혁이가 수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을 둘러보고 민혁이에게 너무 춥고 불편해라고 말했더니 괜찮아, 하룻밤인데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니 나는 아버지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해야 해. 너 먼저 자.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가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대요. 수진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대요.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심했대요. 민혁 어머님이 수진이에게 우리 아들이 어제 술을 마셨는데 북어국 좀 끓이라고 했대요. 수진이는 솔직히 북어국을 끓여본 적이 없었어. 죄송하지만 저는 북어국을 끓여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표정을 확 구기시면서 집안이 좋다더니 그것도 못하니? 시집 와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겠네 라고 타박하셨대요. 그러더니 내가 직접 끓여줄게라며 부엌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들어오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어머님이 민혁이를 보더니 우리 아들 숙취 심하지? 엄마가 북어국 끓여줄게. 라며 말투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결국 어머님은 민혁이를 위해 정성껏 북어국을 끓이셨는데 술 마신 사람들만 먹으라며 2그릇만 퍼놓고 수진이한테는 냉장고에서 어제 술자리에서 먹다 남은 안주들을 꺼내셨대요. 김치찌개 같은데 안에 안주로 먹던 돼지고기랑 소시지가 들어있었고 누가 먹다 만 건지 젓가락 자국이 그대로 있는 전과 나물 반찬들이 있었대요. 그걸 데워서 수진이 앞에 놓으시고 어서 먹어요라며
손님인 수진이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수진이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민혁 어머님이 좋은 것만 먹어서 우리 집 같이 서민이 먹는 음식은 잘 안 먹나 봐. 라며 비아냥거렸다네요. 반면 민혁이는 따뜻한 북어국에 윤기가 흐르는 쌀밥, 갓 구운 김과 신선한 반찬들을 받았대요. 어차피 입맛도 없었지만 그 대우가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민혁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수진이 기분이 어떤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분명 표정도 굳어 있고 말도 거의 안 했는데 민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북어국을 맛있게 먹으며 어머, 엄마 북어국은 정말 최고야. 수진아, 너도 좀 배워라. 라고 했대요. 먹다 남은 음식을 앞에 두고 숟가락조차 들지 않은 수진이가 눈으로 신호를 보내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어머님이 수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대요. 이런 상황에서도 눈치 하나 없이 웃으면서 밥을 먹는 민혁을 보면서 이 답답이 자식 서울 올라가서 보자 하며 참았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하게 대해줘야지. 당연히 수진이도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온 후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저 민혁이랑 이제 못 만나겠어요. 헤어질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솔직히 그런 시부모를 둔 집안과 인연을 맺는 건 수진이 평생 고생할 일이니까요. 수진이는 바로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개자식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랑 결혼 안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10분도 안 되어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야, 갑자기 왜 이래? 뭐가 문제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네 집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 부모님까지 욕하는 거야? 수진이는 그 메시지들을 보더니 더 화가 나는 눈치였어요. 엄마, 쟤 미쳤나 봐요. 자기네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런 남자랑 평생 살면 너만 고생이야. 잘 선택했어. 그날 밤 민혁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이는 모두 무시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민혁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야, 너 진짜 1억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좀 살림이 안 된다고 무시하는 거야? 집안 자랑 그만하고 전화 좀 받아라. 이런 문자들을 받고는 수진이가 치를 떨며 민혁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민혁은 다른 번호로 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네 집이 부자라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진짜 참을 수 없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화가 나. 너희 집 와서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는 걸 알아? 우리 엄마는 내가 귀하게 자란 티 내는 모습에 상처받았다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너 위해서 밥 차려주고 재워줬는데 너무하다. 그 메시지를 본 수진이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수진이가 받은 처우에 대한 문제를 민혁이는 계속 너네 집이 잘나서 우리 집 무시한다는 투로 집이 못 살면 결혼도 못하냐며요. 수진이를 돈 때문에 파혼하는 여자처럼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니 왜 이전에는 이런 인성을 몰랐던 걸까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인 너를 가해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지. 지금이라도 헤어지게 돼서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다음 날
수진이의 회사 앞에 민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수진이를 붙잡고 말했대요. 야, 너 왜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집이 좀 초라하다고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마치 수진이가 돈 없는 남자와는 결혼을 못하겠다는 속물처럼 표현했어요. 수진이는 너무 당황했대요. 사람들이 많은 회사 앞에서 민혁이가 소리를 지르자 동료들까지 쳐다보는 상황이 됐죠. 수진이는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울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너무 창피했어요. 민혁이가 회사 앞에서 저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회사는 이제 어떻게 다녀요? 또 찾아와 난리를 칠 텐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수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무시하는 것보다 민혁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방법이 필요했죠. 그가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얼마나 천박하고 예의 없는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좋은 생각이 있어. 민혁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고 해봐. 그리고 우리 집에 초대하자고 해.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쳤어요?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왜 불러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건 엄마만의 시원한 사이다, 복수야. 믿고 엄마에게 맡겨봐.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거야. 다시는 너 안 찾아오게 할게. 수진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죠. 민혁 씨,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올래?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셔. 민혁은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네? 그래, 좋아, 토요일에 갈게. 그럼 너희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저는 그 답장을 보고 더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죠. 날짜를 토요일 저녁으로 정했고 민혁은 빈정거리는 투로 수락했어요. 아마 그는 우리 집을 평가하러 오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달랐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엄마만의 시원한 사이다, 복수가 될 거였으니까요. 우리 딸이 받은 모욕을 확실하게 되갚아 줄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저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진이는 제 계획을 다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딱 그들이 너한테 했던 대로 해줄 거야.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저는 집 곳곳을 신경 써서 꾸몄어요. 원래 우리 집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 이날만큼은 특별히 남편의 대기업 임원으로 받았던 상패들과 제 학위 증서, 수진이의 명문대 졸업장과 해외 유학 사진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전형적인 강남 부자 집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죠. 그리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과 수진이 그리고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내가 나가볼게. 남편이 말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남편은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다른 인사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혁이 내민 선물을 받아들며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됐는데 우린 이런 과일 안 먹거든. 이라고 말하며 신발장 위에
대충 올려놓았어요. 딱 민혁의 어머니가 수진이의 선물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였죠. 민혁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악수도 반가운 기색도 없이 그냥 지나쳤죠. 아무도 앉으라는 소리도 없었고 남편은 TV를 보며 민혁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민혁이 혼자 멀뚱멀뚱 거실에 서 있는데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평소와 달리 아주 화려한 명품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 상태였어요. 민혁이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수진이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저희 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민혁에게 질문했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지? 회사는 어디 다닌다고? 민혁이 중소기업 이름을 말하자 남편은 노골적으로 실망한 기색을 비쳤어요. 아, 거기 월급은 뻔하겠군. 우리 수진이 연봉의 절반은 되려나? 민혁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실로 들어와 식사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아주 맛있는 요리들을 차려놓았지만 좋은 반찬은 전부 남편과 수진이 앞으로만 밀어놓았어요. 여보, 이거 드세요. 수진아, 너도 이거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민혁의 앞에는 기본적인 반찬만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반찬을 권하지 않았죠. 남편이 민혁을 보며 말했어요. 자네 좀 말랐구만. 회사 일이 힘든가? 수진아, 민혁군 고기 좀 사줘라. 수진이가 돈을 더 잘 버니까 자네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지. 민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식사 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민혁의 집안과 배경에 대해 캐물었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집은 어디 사세요? 아, 그 동네. 거기 월세가 얼마나 해요? 민혁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할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냉장고에서 디저트를 꺼내왔습니다. 비싼 케이크였는데 남편과 수진이에게는 큼직한 조각을 줬고 민혁에게는 아주 작은 조각만 건넸어요. 카페에 가면 수진이가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소화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작은 조각으로 신경 좀 썼어요. 민혁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당장이라도 화를 낼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 상한 게 역력했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남편이 갑자기 민혁 씨, 오늘 좀 늦었는데 자고 가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아니야, 늦었는데 자고 가. 민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지만 수진이는 무심한 표정으로 아빠가 그러시면 그냥 자고 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작은 다용도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얇은 이불 하나와 딱딱한 베개만 놓여 있었죠. 민혁은 완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잘 자요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민혁이 다용도실로 들어간 후 저희 가족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자, 이제 진짜 좋은 와인 한번 열어볼까. 남편은 와인 캐비닛에서 특별히 아껴둔 빈티지 와인을 꺼냈어요. 저희 세 식구는 고급 크리스탈 잔에 와인을 따르고 건배했어요. 우리 수진이를 위해. 남편이 말했어요. 이 와인 정말 맛있네요. 아빠, 수진이가 민혁이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죠. 저희는 마음껏 웃으며 즐겁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용도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혁이 화가 난 표정으로 나왔어요.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손님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나? 민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요. 저희 가족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민혁은 저희가 마시고 있는 와인을 보더니 더 화를 냈죠. 와, 진짜 대단하네. 나 몰래 좋은 와인 마시고 있었어? 이게 예의야? 뭐 이런 미친 집안이 다 있어? 민혁이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즉시 일어섰지만 제가 먼저 나섰어요. 민혁 씨, 지금 우리 집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손님인데. 손님, 웃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손님이 어디 있어요? 수진이를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는 최대한 잘해줬는데 이게 뭐예요? 민혁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잘해줬다고요? 우리 딸이 당신네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아요? 먹다 남은 음식을 주고 북어국도 못 끓인다고 타박하고 추운 방에서 재우고 그게 최대한 잘해준 거예요? 민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화를 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 같은 짓을? 장난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건 당신의 경제력이나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인성과 배려심 없는 성품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중에 민혁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그가 손을 들어 올리더니 저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마치 때리려는 제스처였죠. 뭐라고요? 민혁이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번개처럼 민혁의 손목을 잡았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크게 한번 혼이 나봐야겠는가? 민혁은 남편의 강한 말투에 당황했는지 손을 내렸어요. 수진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혁 씨, 지금 우리 엄마 때리려고 한 거야? 라고 물었죠. 민혁은 마치 자기가 뭘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왜요? 때려보세요. 한번 때려보라고요. 내가 절대 합의 안 할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니거든. 민혁의 얼굴이 더욱더 빨개지더니 결국 미친 집구석이네. 그래 너네 잘났다 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혁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세 식구는 그 자리에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쿠션에 얼굴을 묻고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웃다가 점점 크게 웃음이 터져 나왔죠. 수진아,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다가 겨우 말했어요. 상상해봐요. 저런 남자랑 결혼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저런 시부모님 밑에서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저희에게 다가와 양팔로 저와 남편을 안았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오늘 진짜 사이다였어요. 저 혼자였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확실하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희 세 식구는 남은 와인을 마시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 새로운 부장님이랑 친해졌어요. 저보다 2살 많은데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다음에 한번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지.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네. 우리 딸이 받은 모욕. 엄마인 제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갚아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딸이 정말 위험한 사람과의 결혼을 피할 수 있었죠. 자식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불타오르는 법이니까요. 때로는 사이다, 복수도 필요한 법이랍니다.